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둘째 주 특등할 수 있는 자리 만들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재료들을 먼저 본다면 한국과 사우디 로드쇼가 있죠. 여기에서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간단하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듯이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사상 최대다. 1.75%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인연을 끊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추가 긴축 중단을 시사를 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목요일날 저녁에 상승세를 반납하고 내려왔던 것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파월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꺾었죠. 아직은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수가 빠졌는데 금리 인하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하 자꾸 바라지 마시고요. 금리 인상이 동결되는 것만 하더라도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지금 막바지에 들어와 있는데 금리 인상 막바지라고 해서 금리 인하가 바로 되는 것들이 아니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요 파란색 선이 이제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이 파란색이 기준금리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가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도 해요. 여기도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지수가 상승하죠. 여기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할 때는 경제가 박살나고 실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푼다는 거죠.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여기도 금리 인하하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이렇게 박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금리 인하한 게 언제죠?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향방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만 보세요. 달러 흐름들이 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해 요 원달러 환율 초록색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달러는 내려가는데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행정부에서 러시아, 중국과 말싸움도 했고요. 수출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면서 환율은 올라갔었는데 빠지는 것들 보시면 이렇게 달러가 내려가면서 환율도 다시 꺾인다. 그래서 환율이 128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요. 자, 재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8일부터 시작해서 방한 일정을 소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국과 사우디의 로드쇼가 개최가 되는데요. 2022년 11월 달이죠. 작년에 한국에서 먼저 원팀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우디에 22개 업체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MOU를 체결을 하고 왔는데 이 종목들 한번 관심 깊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사우디 수주 지원단 참여 기업 명단은 11월 2일 기준으로요. 이렇게 22개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건설사가 11개사고요. 모빌리티라든지 스마트 시티 또 IT 섹터에도 들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건설사들 사실은 건설 쪽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하고 PF 대출이 부실화가 되면서 건설 업종은 대세 상승을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2년 정도 이내에는 아마 PF 대출 문제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들이 있고 국내 분양시장이 미분양 폭탄이 터지면서 안 좋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건설주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베팅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건설과 장비 쪽에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스마트 빌딩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개별 이슈가 조금 있고요. 현대무벡스라든지 엔텔스 같은 종목들은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네이버 쇼핑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시장 점유율을 뺏겼었는데요. 쿠팡에서 불협화음이 좀 들리고 있는 상태죠. 판매자들이 쿠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이탈하는 조짐들이 요즘에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 쪽으로 고객
기업들도 서서히 다시 돌아오는 흐름들이 조금씩은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도 앞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2년 11월 달에 가서요. 여러 가지 이제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한 게 정부하고 MOU를 체결한 업체들도 있고요. 기업 간에 MOU를 체결을 한 업체들도 있는데 사실 MOU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해보자 으쌰으쌰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차트 흐름들 또 수급들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대 로템 철도 관련해서 또 롯데 정밀화학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 차트 흐름들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에는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연례 행사예요. 그래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냐. 맨 먼저 AI 챗봇과 관련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가 시연회 이후에 완전 망했던 바드 요것이 이제 이슈가 한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공지능대전이라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박람회 개요를 한번 보시면 5월 10일부터 3일간 열리는데요. 요게 개최 규모는 300개사 그리고 500여 부스 뭐 작은 박람회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스폰서를 들어간 업체들을 보시면 네이버 클라우드, NHN 이쪽이죠. 그리고 C랩이라든지 마음 AI와 같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슈프리마 쪽에서도 들어가면서 이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슈프리마 쪽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바드 쪽이고요. 폴더블 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S에서는 지금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삼성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AI 빙을 탑재를 해달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광고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도 빠르게 바드를 런칭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서버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적으로 증명이 될 테고 지금은 AI 관련주들이 테마성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AI 관련 테마는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들은 차트 흐름들 전부 다 봐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더블 관련 테마 보시면 세경 하이테크, 파이엠텍, 이녹스 첨단소재, KH바텍, 노바텍, 동은 안학텍과 같이 이런 중소형주들의 차트 흐름들이 매집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제가 차트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급등주 파동의 생애 주기 그리고 추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만 공략한다? 이렇게 하방으로 빠지는 종목들을 공략 안 한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들만 본다. 특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7번 여기까지만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차트 설명하면서 이 그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종목과 지금 급등주 파동의 생애 주기에 대한 교육 자료는요. 강한주식연구소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가 설치만 하면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이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의 설명란 아니면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추천주들 수익률 대단합니다. 아진산업도 50% 이상의 급등이 터졌고요. EM플러스도 218%, 하나기술 42%, DI 53%, 이구산업 109% 올라가면서 강한주식연구소 추천주들도 어마어마한 상승들 나오는 종목들 많다. 그래서 교육자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천주들도 매수하시면 아주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미글로벌인데요. 한미글로벌의 차트 모양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보시면은 여기죠. 이게 1번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1번이 될 거고요. 쌍바닥을 잡아가니까 2번, 여기가 볼린저 밴드 수렴하니까 3번이 되고 4번 밴드 돌파 나오고 5번 11선에서 눌림목 잡고 올라갔다가 계속 5번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5번, 6번, 5번, 6번 이렇게 가고 있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점에서 중요한 것은 21선과의 이격이 이렇게 좁아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고점의 물량 부담으로 툭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잡아야 된다? 35,000원 언더에서 잡아야 된다. 35,000원 언더 잡고 요 아래 꼬리 부근을 이탈하면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들, 대형 건설주들 볼 거 없습니다. 워낙에 국내 업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괜히 그런 종목들 잡았다가 대세 하락에 빠질 수 있죠. 대신에 건설 기자재 쪽 보시면 HD 현대건설기계는 어떤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1번 나왔죠. 역배열 빠졌고 쌍바닥 잡고 여기에서 바닥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게 2번이 되고요. 3번 나왔다가 4번 바로 돌파하죠. 4번 나와서 5번 나와서 6번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5일선 갈 때마다 따라가든지요. 공격적으로 하신다면. 그렇지 않으면 얘가 어디까지 내려오면 11선 내려오면 이 5번 구간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눌림목 구간이 된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도 볼만해요. 자, 히림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보기는 봐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테마성 흐름이라 짧게만 보시라. 길게 얘를 중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다 할 상승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대 그려드렸던 것들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데요. 돌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추세선이 이렇게 지지 역할들을 계속 해주고 있으면서 하방은 굉장히 단단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파동으로 본다면 얘 파동은 여기에서 1번 나왔고 2번 바닥 하나 잡았고 2개 잡았고 3번째 바닥 잡으면서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3번, 4번 가는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진성TC입니다.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 나와서 계속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들이 막 세게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매집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성TC가 200일선까지 안착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요 4번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진성TC까지는 관심 가지십니다. 네이버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재작년이죠. 이때 200일선을 이탈하면서 대세 하락, 플랫폼 업체들이 전부 다 박살이 났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죠. 그러면서 200일선 내려오는데 계속 이격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이격 벌어진다는 것은 매도하려는 사람들 또 공매도가 그만큼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9월 달에 투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인데 이제는 200일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헤딩 과정이 나오고 있죠. 이거 헤딩 몇 번 하면 200일선 돌려 세웁니다. 지금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신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들은 아니지만요. 요거 1번 나왔고 2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럼 얘가 어디선가는 쌍바닥을 잡을 거고요. 21선 이렇게 위로 타게 되면 3번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일선 돌파 작업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내가 다음번 주도 옵션이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무벡스 보시면은 얘는 2차 파동이 나왔어요. 얘가 어디냐면요. 지금 4번입니다. 4번에서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고 5번 11선 눌림목 가서 6번 가고 있는데 이거 돌파가 안 나왔다고요. 5번에 왔다가 다시 한번 튈 수는 있지만 전고점대 돌파가 쉽지는 않다. 그러면 200일선이 올라오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200일선 밑에서 이렇게 돌리는 7번 과정을 역시나 기다려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텔스 한번 볼게요. 엔텔스는 뭐 차트 흐름들은 이전에 한번 급등하고 나서 하락 추세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뭐를 주목하는 거냐면 요 거래량 그리고 21선 갖다 붙여놓고 안착하는 요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2번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3번 나오면서 21선 수렴하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까지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간극을 줄여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솟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서 관심만 등록하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MOU 체결한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현대, 롯데
토템 요 추세대 그려드렸는데 전고점대 돌파 나왔고요. 그죠? 여기 돌파 나왔고 안착하는 것까지 보여줬고요. 그러면 얘가 4번 나왔고 여기가 4번, 5번, 6번 나왔고 그죠? 이게 6번이라고 보면 올라가서 밴드 돌파했으니까 5번 또 나온다고요. 그리고 전고점대 돌파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좀 쉬겠죠? 하지만 어디서 쉰다? 21선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다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7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추세선 돌파한 거 이거 크게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죠. 살짝은 빠질 수 있어도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어주는지 보고 현대 롯템은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롯데 정밀화학 얘도 네이버하고 똑같죠. 이제서야 200일선 제압하고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도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적으로는 보는데 화학업종이 좋을 거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가 붙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탄력들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요거 감안하시고요. 효성중공업 자, 요 파동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수렴하는 게 어딥니까? 밴드 수렴, 주가 수렴, 21선 수렴. 여기가 3번이 되고요. 볼린저 밴드 돌파 4번, 5번 나왔다가 6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6번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예상하면서 들어가는 보는데 이것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추가 매수가 아니라 어디다? 75,000원대 언더에서 나오는 눌림목 구간 7번 구간을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잡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주들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폴더블폰 관련주들을 한번 볼 텐데요. 세경 하이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한번 상승이 나왔죠. 여기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게 이겁니다. 그래서 4번 나왔고 5번 나왔고 6번 나와서 전고점대 돌파 못하고요. 밴드 돌파 못하고 200일선의 저항에 맞고 나니까 내려갔다가 7번 터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손바뀜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데요. 볼린저 밴드 돌파 또 하면 어디 나온다고요? 11선 가죠. 이게 5번 나왔고 6번 나와서 빠지는데 이번에는 7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는 좀 기다리면서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1번으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박스권을 다시 잡아주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는 거래량이 없어요. 하루에 뭐 2만 주, 3만 주, 4만 주, 5만 주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그래서 패스. 파인엠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엠텍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매집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마지막 개미 털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거래량 없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렴시켜 놓고 3번 나와서 4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갔는데 11선에서 2차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5번, 6번 나왔는데 이게 전고점대 돌파는 했지만 시장이 밀리면서 장대 음봉 그리고 21선 밑에서 이렇게 7번 과정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손절을 어디로 잡는다? 박스권 하단 손절을 잡고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1차 여기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고점대 넘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추세대가 한번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 나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지냐 아니냐 이것은 지나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 시점 베팅하기보다는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회귀하는 겁니까? 이 채널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현 시점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흐름이 낫다. 이렇게 보시고요. KH 바텍은 아까 파인엠텍과 마찬가지로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5번, 6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 잡고 7번 나오고 8번, 9번, 10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파동이 하나 끝났다고요. 그러면 이게 1번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재수렴하면서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한번 볼만하죠. 왜? 거래량이 없어요. 매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들어온 매수 거래량들은 이따만큼씩 들어왔는데 매도가 없다라는 것은 고점에서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지금 새로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급이 탄탄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절은 18,000원 살짝 깨면 여기에서 거래량 보고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간다? 뭐 22,000원 정고점대 부근까지 한번 가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노바텍은 요즘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연구 자석 관련해서 계속해서 재료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매집이 되고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자, 고점에 이렇게 붙여놓고 거래량이 터집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이 거래량 터지는데 이 구간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밀리지 않고 요 전고점대 돌파 이후 지지선들을 형성을 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어디를 매집하고 있다? 여기를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기대감을 가지시고 박스권 하단 전고점대 돌파 나온 구간에서 저점 잡아줬던 이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 그렇지 않으면 좀 매집을 같이 들어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은하나텍 애매합니다. 왜 애매합니까? 200일선 이탈했다가 저항 맞고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저항 맞았죠. 그리고 또 저항을 맞고 있어서 200일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안착하는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낫다. 비록 파동에서 4번이 터지고 있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일선의 저항은 생각보다 세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테마주들 한번 살펴봤고요. 요 파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강의 자료들 올려놨으니까요. 보시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차트의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